CPR 하지마 성추행 합의금으로 800만원 물어줬다. 뭐런 얘기가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녀 갈라치기. 남자와 여자 그룹을 지어서 상대를 혐오하고 거리두기 하기를 만드는 거죠. 왜 이런 짓거리들이 벌어지나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에서 페미니스트 이상한 짓거리를 얘기하는 놈들이 년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뭐 성추행 합의금이라니요.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심폐소생술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두고 성추행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한국의 사회가 썩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막장이죠, 막장. 사람의 생명하고 성추행이라는 얘기하고 이게 오버랩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글을 올린 사람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CPR로 살려놨더니 성추행 상해죄로 고소당하고 합의금을 물러줬답니다. 법원에서 무죄 받지도 못하고 선고유예 받았답니다. 합의 안 했으면 골로 갈 뻔했답니다. 119 지시받고 있는데 나중에 재판 때 정인 출석도 안 해줬답니다. 가족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CPR 하지 마라. 인생이 작살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쪽 커뮤니티에서는 죽어가는 자가 자기 CPR에서 살려준 사람 고소할 여자가 어디 있냐. 고소당했다면 진짜 성추행을 했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 주변에서 무슨 사고가 생겨도 내가 직접 CPR을 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선의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사회가 그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 취급을 하고 벌금을 매기면 누가 남을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안 도와주는 게. 그 안 도와주는 개인에 대해서 이기적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펜스리라 그러고 여성들을 혐오하게 만들고 거리두게 만들고 가까이 하지 않게 만든 게 지금 현재 이 사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상한 페미주의 뭡니까? 안희정 불륜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여성을 향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파렴시범으로 만들어가지고 깜빵에 쳐넣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부동산 못지않게 최악의 개판을 쳤던 게 여성주의, 페미니스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라를 갈라치기 했던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이죠. 돕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하고 최대한 준수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무리 선의에 의해서 행동을 했어도 무고와 고소장과 합의금 요구가 날라온다. 돕지 마라.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너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너에게 고소장을 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일부 동의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고소당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책임 안 지죠. 책임 안 집니다. 이제는 잘 모르는 여성에게 CPR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투니, 성추행 문제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남을 안 돕는 게 아니고 못 돕는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사고의 위급성이나 시급성이 알려지고 이래저래 정보가 제공이 된다. 정말 선의로 그렇게 한 거다. 이걸 누가 하냐라는 거죠. 누가 판단하냐라는 거죠.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빙성이 떨어진다 얘기하는데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심폐소생술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2014년에 남성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여성 환자의 유두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구급대원은 피해자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흉골 문지르기를 했으나 반응이 없어서 더 강한 통증 자극 반응 검사 방식인 유두 자극 방식을 실시한 거라고 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그럼 이 사람은 그 재판까지 가는 기간 동안 고소당하고 법원에 불려다니고 경찰 조사받고 이래저래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멘탈이 나갔겠죠. 자기가 하고 한 일에 대한 구급 대원으로서의 일을 한 것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을 거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이 대원이 다음번에는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여성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살리겠다라는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놈의 나라가. 그리고 합의금 800만원 받았다. 아까 서두에 나와 있는 그 기사 내용을 볼 때 합의금은 뭐라고 얘기하나? 뭐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이 나왔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 뉴스에서 이 변호사라고 하는 이가 얘기하거든요. 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선고 이후에 뭐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안정적 인정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범행 우려가 없다. 뭐 예외적으로 선처를 해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 페미단체들이 이상한 남자 혐오, 갈라치기, 무고죄 피해자 코스프레 등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죠. 무죄라고 해도 이래저래 불려다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추행 고소 남발하던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심정지로 쓰러지면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불신사회, 혐오사회, 그리고 무관심사회, 무책임사회로 아마 끌고 갈 거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개판되는 거죠. 나라 꼴이.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잘 생각해봐야죠. 뭐 이래저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20년에 휴가 중인 육군이 지하철역에 쓰러진 여성을 CPR로 살려줬더니 바로 성추행범으로 고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무죄를 받긴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혀서 조사 불려다니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는데 누가 그들 위로해주냐라는 거죠.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받을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남이 위급한 일을 당해도 안 도와준다라는 거죠. 남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뭐 어처구니가 없죠. 별일이 다 했다라는 거죠. 참 못 믿을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더 조심하면서 하는 거 말고는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